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제 황셰프가 이 황셰프가 될 때까지 그냥 어느 날 딱지 따먹고 고스톱으로 황셰프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칩셰프가 되려면, 수석 요리사가 되려면 제대로 된 식당에, 오래된 유서가 있는 식당에서는 수석 요리사가 되려면 수십 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요리 학교 좀 갔다 와가지고 뺀질뺀질하게 탤런트처럼 얼굴 해가지고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스타인 양 하고 다니는 꼴들이 웃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펀드 같은 데서 투자 받아서 바지 사장으로 유명 레스토랑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는 요리도 하지 않으면서 요리하는 사람인 양 TV에 나와서 셰프라는 명칭을 볼 때마다 뺨따구를 그냥 탁탁 때리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낀다. 이 황셰프는요. 자, 원래 이 요리 분야는 이 중세부터 이게 길드와 똑같아 가지고 마스터가 있고 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같은 경우에도 100년, 200년 된 식당들이 아직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제가 그냥 알바를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건 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요리를 영혼까지 바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정말이냐? 너 견뎌낼 수 있냐? 잘 수 있습니다 하면 1년은요, 빗자루 썰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은요, 설거지 시킵니다. 3년 차가 돼가지고요, 손님 시중합니다. 칼을 4년 차부터 잡아요. 그래서 칼 잡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칼 잡는다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 썰이고 진짜 칼 잡고 난 뒤에 요리를 배울 때까지는 이 사람의 실력에 따라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도제는 숙식만 시켜주고요, 월급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야, 너 좀 놀고 오라고 용돈 좀 주는 게죠. 월급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의 길드에서 각종 기술을 배우는 이 도제들도 똑같았습니다.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한 부분을 송두리째 던져가지고 그 대가로 기술을 배우는 것, 노하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사부와 이 도제의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즘 몇 분야에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패션 분야, 또 이제 만화가들, 또 작가들, 방송 작가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위치에 이르려면 열정 페이를 요구합니다. 월급을 조금만 받고 너는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몇 년을 던지면 그러면 다 출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극소수만 할 뿐이고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열정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젊은 애들을 불러다가 그냥 부려먹고 또 나가고 나면 또 불러다가 부려먹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착취지, 이것이 도제관계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이 열정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람과 또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나 가능한 겁니다. 오늘 왜 이리 서론이 기냐고요? 자, 정치야말로 종합예술입니다. 요리가 종합예술이듯이 그보다 더 심한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려고 하면 그야말로 스시집에서 이 바닥 쓸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을 거치는 것과 같은 오랜 과정을 거쳐야 정치를 마스터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자기 캐리어가 좀 좋다, 이걸 가지고 정치판에 아마추어들이 그냥 공무원, 고위공무원 했다고 뛰어들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 갔는데 이제는 대선 간다고 합니다. 다 간이 커져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정치판에 그럼 오래 있었다고 이걸 제대로 배웠냐?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면요, 가방모찌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도 가방모찌 출신 아닙니까? 가방모찌 하다가 비서하다가
보좌관 하다가 출마하고 이러면서 정치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구정치인들은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정치를 배워서 80년대, 90년대까지 정치를 한 사람은 나름 탄탄하지요. 물론 그 시대에 부패도 익숙해 있지만 나름 정치가 유치하지 않고 탄탄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협상해야 될 때는 협상하고 무게감이 있었지요. 요즘 정치인이 왜 저렇게 시시해져 버렸는가 하면 정치에서의 도제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계보가 있어가지고 그 계보에 가서 밑에서부터 성장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계보끼리도 경쟁하고요. 정치도 마치 길드처럼 사부와 도제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새파란 20대 후반, 새파란 30대 초중반이 그냥 정치판에 와가지고 말장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발탁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가 삼류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에는 정치에 대한 깊숙한 고민이나 학습이 없이 잔기술, 정치공학, 그리고 노추, 늙은 사람한테 잘못 배웠다. 오늘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이준석이는 유승민하고 김종인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늦게 본론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김경수와 드루킹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경수는 참 어렵게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경남 고성에 참 넉넉지 못한 집에 오남 일녀의 맞으로 나가 아들 하나만 유학 보낸 거죠. 중학교 때부터 진주로 갔어요. 재수해가 서울대 인류학과에 들어왔어요. 학생운동을 했는데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도 서울 뺀질이들이 주류가 되지. 지방에서 또 인류학과는 쪽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착실하고 순진한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뒤치다 끄리나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공활 가가지고 여름방학 때 공장에 가가 손가락을 다치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이 서울대 학보 같은 걸 만들다가 북한 관련해서 잘못 실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부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언론사 이런 데 가 있다가 이제 정치인 비서 보좌관 이런 걸 해서 어렵게 이제 청와대 가서 행정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때. 근데 노무현이가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돼서 집에 가려니까 내하고 같이 가자. 봉화마을에. 전부 안 가. 예? 왜? 대통령하고 건드려져가 이제 집에 가는 사람 따라서 갔다가 그 다음부터 검찰에서 부르고 정권이 죽이려는 거 방패막이나 하고 그럴 일이니까 다 안 가는데 김경수는 또 묵묵히 가겠다 해서 아마 비서관으로 승진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순장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순장이라고 하면 왕이 죽으면 왕의 애첩들, 야, 왕이 사랑했던 여자들 다 와. 니 왜 도망가? 서드, 세컨드 다 와. 같이 누워. 그래서 생매장 시켰잖아요. 그걸 순장조라고 했습니다. 왕의 강아지도 생매장 시켰고 다 생매장 했어. 그래서 왕이 죽기 전날은 다 도망가야 돼. 개도 풀어주고. 그래서 좌우간 김경수는 순장조로 갔다. 그럼 김경수의 성격을 증명하지요. 자, 그래서가 이제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려니까 아마 권양숙 집안을 좀 이렇게 달래서 문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문의 총애를 좀 받았는데 아마 성격이 문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과대포장돼 갖고 문의 척근이다 실세다 이러다가 보니 자기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선에 단지 수행팀장이나 대변인 이런 걸 해갖고는 문의 총애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된 드루킹 집단을 문한테 열심히 소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이 한국의 이 신문 댓글에 대한 여론을 꽉 잡아서 조작해 줍니다. 전화기 한 100대 동원해서 하다가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킹크랩이라고 개요리가 아니라 킹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IP를 계속 때려서 댓글을 조작하는 역할, 좋아요, 싫어요를 조작해서
댓글을 조작합니다. 혁신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가리가 경선을 치르니까 경선에 이 조직에서 수백 명을 권리당원으로 입당시켜서 체육관에 가서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공간을 열어줬을 거예요. 문 쪽에. 그 경선 때 각 후보들마다 공간을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딴 데 들러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경인선 가자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경수가 문가리 부부한테 다 보고했던 사안인데 꼬리가 잘린 거라 봐야 되죠. 깜빵에 가는 것도 사실상 꼬리를 잘랐다. 그래서 김경수는 처음부터 비주류였고 나중에는 깃털이 돼버린 거예요. 버리는 깃털이. 자, 드루킹 명지대학을 나왔어요. 69년생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강했겠죠. 그래서 36 언론사에 잠깐 다니다가 서프라이저에서 이 친노 매체에서 글을 썼는데 좀 잘 썼던 모양이에요. 가명으로 이제 글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서 그 블로그에서 좀 뭐 슈퍼 블로거가 됐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도를 연구했습니다. 중국 철학이나 뭐 불교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자미 두수 그리고 송화 비결. 그래서 이제 예언자 비슷하게 가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데 심취한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서 예언한 걸 따라 주식을 투자해서 돈도 버는 사람이 좀 있었는지 드루킹의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황세퍼의 정치 경제 이 추정 확률보다 드루킹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드루킹은 사람을 한 1000명을 끌고 모았다고 소문이 들려요. 그 중에는 뭐 윤 변호사라는 사람, 또 도 변호사라는 사람, 뭐 변호사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변호사나 때깔이 좋은 자기 회원들은 캠프에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드루킹은 알라고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들었냐? 드루킹이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경제 공진화를 위한 모임입니다. 자신들이 이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 구조를 주식을 장악해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재벌들의 오너십을 교체를 해서 그래서 한국 사회를 바꾸고 우리도 돈도 벌어보자. 꼭 먹고 알 먹고 해보자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판에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대선 때 좀 도와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리를 요구하고 그 자리를 집중으로 해서 한국의 삼성 같은 회사의 주식을 끌어모아서 이 삼성의 이실을 쫓아내고 우리가 장악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근데 여기서 드루킹이 아무리 철학자이거나 예언자이거나 드루킹은 반쯤은 교주였다고 봅니다. 저보고 교주라면 맞습니다. 저는 교주 아니에요. 드루킹은 그래서 자기 회원들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으로 나누고 회비도 달랐어요. 그래서 높은 등급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비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름나무 출판사라는 출판사도 차리고 그래서 그 파주 출판단지에 건물을 빌려서 한쪽에서는 출판사라고 하며 자기들이 산채라고 부르는 혁명 20일 당사 같은 이 자기 아지트도 만들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 비누도 팔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인터넷 몰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가리를 위해서 조를 짜서 뭐 2시간마다 전화기를 몇 대씩 들고 이걸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죠. 뭐 군대도 아니고 교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드디어 거기서 뭐가 등장했냐. 과학이 등장해서 킹크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다 하고 우리는 한 번씩 보기만 하면 된다. 모니터로.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시연을 한 것이 2016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촛불로 시달릴 때 무는 조기에 대선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 댓글 조작을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김경수가 거기 가서 시연회를 한 것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판에 선거가 시작되면 문을 띄우고
그리고 문의 라이벌인 안철수 같은 사람을 깔아내리고 하는 댓글 조작을 여기서 자동으로 다 하겠다는데 그들이 손을 댄 댓글이 4,400만 개. 그러니까 박근혜 때 국정원이거나 뭐 사이버 사령부에서 조작했다는 것보다 100배가 더 많아요. 100배. 그러니까 공무원이 얼마나 비효율적, 엄청난 돈을 쓰고도 드루킹의 100분의 1밖에 안 한 걸로 신부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박근혜 퇴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은 퇴진 벌써 했어야 되죠. 문가리는. 자관 드루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김경수한테 킹크랩을 보여주고 그날 그 뭡니까 순천 닭갈비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들. 그래서 그게 재판에서 이제 상당히 인정이 됐으니까 김경수한테 2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수시로 김경수한테 보고하고 김경수가 가끔은 만나고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좀 하지 하고 먼저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선을 이기고 대선 끝나고도 문정권 초창기에 한참 그런 일을 더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한때 안철수가 바짝 문한테 접근했을 때 드루킹 측이 안철수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이번에 이 문의 드루킹 공작에 대해서 문이 책임지고 특검을 더 해야 된다라고 계급품을 물은 이유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드루킹 일당은 문을 당선시키고 그다음 우리는 뭐 좀 없어? 출세시켜줘야지. 농공 형상을 하자 하니까 기다리라고 김경수가 했겠죠. 근데 내가 볼 때 김경수가 시키고 쌩을 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판에서 보면 조금 더 오고 큰 자리 받아 나가는 놈들은 따로 있고 밑에서 죽으라고 해주고 많이 도와줬는데 한 자리도 받지 못하고 팽당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이 이제 자기들이 경공모에서 생각했던 오사카 총영사를 우리 사람으로 보내서 거기 돈 많은 야쿠자들이나 제일교포가 많으니 그 총영사가 그 사람들의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온다. 아마 롯데그룹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무식한 정권은 그 오사카 총영사에 한겨레에 논스리온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개고생을 드루킹 일당들이 잠도 안 자고 전화기 수백 대 들고 한 정도면 그냥 하나 주고 말지. 그걸 또 걔들한테 오사카를 줘? 센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자존심이 있죠. 지도 보스인데. 거기에 도베노사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저끼리는 계획을 다 짜놨어요. 오사카에. 그런데 도가 지금 센다이로 가라니까. 센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관광을 합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말든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2018년 1월 달부터 평창 올림픽 이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만드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여론 조작의 실체를 너네들한테 칼을 돌려서 보여주겠다고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가 그걸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추미애한테 보고하고 추미애가 이거 적각 수사하라고 1월 말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2월 달에 그때는 김경수하고 좀 깨져가고 있고 김경수는 청와대에다 상의하면서 저것들이 협박하는데 어떻게 조질까 요렇게 논의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면 백원우도 등장하고 뭐 그렇게 하죠. 청와대 민정실에 비서관 하더니. 그래서 드루킹이 또 이 간이 커진 거죠. 왜? 권력이 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난 대선에 우리가 했던 역할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청와대가 비상이 걸려서 경찰에 그냥 지시해서 저것들을 순식간에 다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2018년 3월 12일인가 그 산채에서 아마 라면 먹다가 잡혀갔을 거예요. 다. 그래서 USB를 갖다가 막 잡아러 왔을 때 화장실에 던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잡아가 놓고는 열흘쯤을 보도를 안 하다가 우연히 한겨레가 추미애가 고발한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그 사람들이 잡혀와 갖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골이 여러 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드루킹 일당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끄러워졌는데, 결국 김경수도 386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비주류였고, 드루킹은 자신의 캐리어나 경력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학벌 사회에서 드루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익명으로 할 때는 많이 모여드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길은 아주 쉬운 길, 정치판이 원하는 이런 여론 조작을 대신해주고, 원래 여론 조작하려고 경공모를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선판에 사람들 불러다가 한 표 찍어주려고 경인선을 만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루킹이 비주류로서 이 태양을 올려다 보다가 하늘같이 올라가다가 이 뭡니까? 밀랍으로 만드는 날개가 녹아가지고 떨어진 아킬루스처럼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징역 3년, 김경수는 징역 2년, 그 둘이가 나란히 깜빵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밟아 올라가지 않고 뭔가를 속성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이 그들을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드루킹과 김경수는 빨리 먹으려다가 얹혀버렸어요.